이 방위 출신의 이 안규백 국방장관이 혹시 머리에 총 맞은 거 아닙니까? 군사훈련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탈퇴를 의미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이 사실상 중국의 편을 들었다 이겁니다. 이번 건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부정하면서 오직 중국과 함께하고 싶다는 명백한 신호를 미국에 보낸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한민국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고비는 넘겼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무력화됐다며 안도 섞인 낙관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안심할 상황이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국제정세의 ABC도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려는 위험천만한 대국민 사기극의 다름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 근거를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에 관한 내용이라서 어려운 내용일 거라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국제정치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대한민국의 처지를 더 잘 알게 되고 무엇보다 이재명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방송은 그런 목적을 가진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메시지를 잠깐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나에게는 이보다 훨씬 강력한 법률과 권한들이 있으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언제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트럼프의 메시지에는 단순히 실망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막아선 대법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법보다 판결보다 더 무서운 실력 행사를 예고하는 서늘한 경고가 서려 있다고 보입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잔뼈가 굵어온 인물입니다. 그의 사전에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안 된다는 말은 다른 길을 찾으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대법원이 IEEPA 즉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한 보편 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게 막히자마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대통령이 가진 강력한 통상 무기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다룰 트럼프의 세 가지 특별한 신무기, 실체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법리 해석에 앞서서 우리는 최근에 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올렸는지, 도대체 무슨 원수가 졌길래 저러는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왜 이토록 대한민국에 분노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와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 본질을 직시해야 지금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물건을 기분 좋게 받아 챙겨놓고 결제할 때가 되니 지갑이 없다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서 식당 뒷문으로 도망치는 먹튀 행위가 아닐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게 보여주는 행태가 정확히 이와 똑같습니다. 작년 우리 정부는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약속을 대한민국이라는 동맹의 신용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즉각 25%에서 15%로 할인해 주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 몇 달간 수천억 원의 관세 절감이라는 달콤한 꿀물을 이미 다 받아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내야 할 때가 되니 정부는 국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 갖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슬슬 발을 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처럼 비즈니스계에서 잔뼈가 굵어온 사람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재명의 이 같은 짓은 일종의 비즈니스 사기, 비즈니스 프로드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재명은 사실상 전 세계가 보고 있는 통상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사기꾼 수준으로 떨어뜨린 셈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저런 짓을 하면 우리 국민들은 해외에 나가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자의 저질적인 도덕적 해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트럼프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법적 무기 3가지를 꺼내들 것이며 이 무기가 우리나라에 어떤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인지 트럼프의 3가지 특별 무기를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잠깐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역법 122조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의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판결을 했지만 1974년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아주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할 때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10%의 추가 관세를 때릴 수 있게 하는 권한, 그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 법에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도와 법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해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그 명분을 내걸기만 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150일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트럼프가 누굽니까? 지금 미국의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무한정 계속 갱신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산 모든 제품에 부과되는 10%의 관세는 이미 즉시 발효되었고 이는 일종의 징벌적 입장료. 미국의 상품을 가지고 들어와? 그럼 입장료 내야지. 10%야?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한국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는 한국이 얻어맞은 첫 번째의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가장 무서운 대목은 바로 이 법입니다. 우리 대미 수출의 기둥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품목들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과거 트럼프 일기 때도 이 법을 통해서 철강 관세를 쏟아부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트럼프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은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자격이 의심된다. 그러니 낮췄던 자동차 관세를 다시 25%로 환원하고 안보 위협 품목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식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주력 산업이 트럼프의 손바닥 위에서 인질이 되어버린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여러분 안도감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무역법 301조가 바로 그것인데요. 제미슨 그리어 USTR 즉 미 무역대표부의 대표가 언급한 플랜 B의 핵심이자 바로 우리 경제를 통째로 증발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 바로 이 법입니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의 관세율을 한도 없이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그야말로 초법적인 조항입니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의 투자 약속 불이행을 미국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자 불공정 행위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관세는 10%, 20% 이 정도가 아닙니다. 50% 또는 100% 트럼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을 타겟으로 삼아서 아예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한국에 대해서 나를 세우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정부의 친중 성향에 대한 깊은 불신과 소위 말하는 괘씸죄가 뿌리 깊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으로부터 온갖 관세 혜택과 안보 지원은 다 받아내면서 정작 약속한 500조 원 투자는 국내 정치용 핑계를 대면서 떼먹으려는 이 비즈니스 사기에 트럼프는 이미 치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을 중국으로 슬그머니 흘려보내면서 미국으로부터는 오직 혜택만 챙기려 하는 이 같은 기만적인 태도를 트럼프는 명백한 배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뒷목을 잡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 최근에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최근 북핵 위협과 중국의 해상 팽창을 막기 위해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구축한 한미동맹은 본질적으로 공산국가의 침략을 함께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군사동맹입니다.
군사동맹을 한쪽 당사자인 미국이 함께 훈련하자는 그 요구가 그렇게 이상한 겁니까?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당연한 동맹국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군사동맹의 생명줄이 뭡니까? 합동 군사훈련 아닙니까? 게다가 며칠 전인 18일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뺀 채 미국과 일본만이 동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강행했는데 서해상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과 중국의 전투기들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을 벌이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재명 정부의 태도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의 동맹인 미국 전투기를 위협한 중국에 항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미국 측에 왜 우리 사전 동의 없이 훈련해가지고 긴장을 고조시키냐, 마치 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느냐, 이런 항의를 했다는 것인데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이 방위 출신의 이 안규백 국방장관이 혹시 머리에 총 맞은 거 아닙니까? 군사훈련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탈퇴를 의미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이 사실상 중국의 편을 들었다 이겁니다. 이번 건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부정하면서 오직 중국과 함께하고 싶다는 명백한 신호를 미국에 보낸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미국에 물건은 팔고 싶은지 관세 깎으려고 온갖 꼼수란 꼼수는 다 쓰는 이 행태가 바로 이재명 외교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비즈니스 파트너의 배신을 결코 용서한 적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에게 있어서 적의 편을 드는 가짜 동맹은 적보다 더 가혹한 응징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처한 괘씸죄의 본질이자 이재명 정부가 자초한 파국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이에 동의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관세 폭탄과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왕따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재명이 스스로 불러들인 화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는 곧 화폐이자 동시에 국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500조 원의 투자 약속을 헌신잡처럼 버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용을 부도냈습니다. 비즈니스맨 트럼프에게 있어서 돈은 안 내겠지만 혜택은 계속 달라, 이런 식의 잔머리, 이 비즈니스 사기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거대한 착각일 것입니다. 사실상 이재명은 트럼프의 책상 위 블랙리스트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경제적 파국을 넘어 동맹을 배신하고 미국의 주적인 중국에 붙겠다는 정권을 트럼프가 용서할까요?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미 알 만큼은 알고 계실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이 그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그리고 한국, 트럼프의 옵션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대법원 판결이라는 종이방패 뒤에 숨어서 트럼프의 작은 아픔을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분노는 이제 법이 아닌 실력 행사로 옮겨가고 있는 게 그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을 외교적 시궁창으로 밀어놓고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통째로 중국에 상납하려는 이 위험한 도박의 끝은 우리 헌정사상 가장 비참한 파국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자유보수 국민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이재명이 싸지른 외교 사기의 뒷수습을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